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계신 거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많은 것이 좀 궁금하시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시면서 좀 궁금한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제진료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지금은 좀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외국인 분들 국제결혼 하셔가지고 와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러면서 좀 힘든 일을 겪으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 안 돼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의사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한국말을 잘 하시는 외국인들이 계시면 와서 아기를 낳고 뭐 그럴 때 그분들의 어떤 그 연락처를 좀 알아두고서 가끔 이제 이렇게 자국민들이 와서 아기를 낳을 때 제가 이렇게 전화도 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의사소통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실 아기 낳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국제진료센터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그 우연한 기회에 한국말 잘 하시는 외국인들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이랑 같이 이제 국제진료센터를 만들면은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좀 안심하고 아니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들었는데요.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왜 외국인 자국민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외국인들 와서 아기를 낳고 할 때 보면 같이 아기를 낳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거의 없는데 가끔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좀 설득을 좀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거의 그런 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경제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협력이 필요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진료센터 설립 배경에 대해서 이제 먼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진짜 수만 년 동안 이렇게 검증된 식품이 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음식은 뭐 이렇게 어떤 거든지 잘 드시면 좋은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균형 있게 드시면 좋고요. 꼭 미역국을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나라마다 이제 산모들 먹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거 드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조금 황당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가령 뭐 닭고기 먹으면 닭살 생기고 오리고기 먹으면 손에 뭐 물갈기 같은 거 생긴다 그래서 뭐 먹으면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왜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패스트푸드가 독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영양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먹다 보면은 한쪽으로 영향이 치우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건 상관없죠. 그 다음에 뭐 회 같은 거 날고기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 먹으면 안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일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고기 먹어도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임신부들은
감염되고 뭐 배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고생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면 뭐 당연히 뭐 회나 뭐 이런 거 다 드셔도 되고요. 말씀드려, 그러니까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 먹으면서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몇만 명 중에 한 명 생기거든요. 근데 몇만 명 중에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먹지 말라면 그건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서양 사람들은 다 애기를 어떻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좀 이상한 말들인데 그럴듯한 말들 되게 많아요. 음식에 대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다문화 가족의 출산 경험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한번 봤습니다. 그 집이 아들을 되게 바라는 집이었는데 아기를 낳는데 시어머니 오셔서 딸을 낳았으니까 애기 안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분 잘 해줘야지 다음에 또 용기를 내서 힘내가지고 또 임신해서 또 아들 낳아드릴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건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임신 중에 결리는 곳이 있어서 파스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파스를 써서 흡수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분 자체는 안 쓰는 게 좋은 성분이죠. 혹시 또 우리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아, 예, 말씀. 저 와이프가 지금 31주 차인데요. 아기가 이제 머리가 내려가기도 했는데 예.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다시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자연분만을 원하는데 네. 여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가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중앙대 부속병원 가면 그걸 해주시는데, 근데 지금 30일째 여가로 있어도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한 80% 이상 돼요. 그냥 있어도. 그 다음에 여가 있을 때 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양이 자세. 통계를 내보니까 그거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뭐 할만하면 하시고요. 너무 힘들면 하지 마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취침 시간이 좀 불규칙해서 12시, 새벽 1시 이렇게 2시에 잘 때가 많은데 네. 늦게 취침하는 게 애기한테 영향이 많이 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그냥 뭐 TV 보다가 아니면 밤에 막 배고프다고 막 먹다가 보면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규칙적이지 않은 거는 조금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뭐가 더 안 좋냐면 그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래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애기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태교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태교를 할 때, 저는 태교를 할 때 가장 그런 소리를 많이 드리는데, 편안한 게 최고 중요하다, 마음이. 보면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태교 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잔잔한 음악, 모차르트, 막 이렇게 클래식 해주는데,
자기는 클래식이 싫은데 애기한테 좋다니까 그럼 억지 듣고 있는 거야. 비싸게는 사가지고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태교 음악에서 이미 벗어난 거야. 자기가 뽕짝을 듣고서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진다 그러면 그게 태교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태교라는 게 사실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야. 남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태교가 보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많지 않은데 그럴 것 같아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임신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틀어준 애들 보면 나중에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애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네. 궁금한 건데 그 산후 마사지가 네네. 꼭 필요한가 그게 궁금해서 어떤 식의 마사지 말씀하세요? 그 산후에 네. 그 산모가 그 받는 마사지 있잖아요. 부종이라든지 이런 걸 빼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마사지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용적으로 효과가 더 많죠. 산후 회복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도움 좀 되는데 네. 그 비용만큼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서 부기는 자연적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땡기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용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임신하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 자기 뇌에 자기 체중이 입력돼 있어. 근데 가령 내가 살 빼는 중인데요. 이 중요한 게 자기 뇌에 이제 자기 체중이 입력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갑자기 10kg 뺐다 해봅시다. 그러면 뇌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행동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게 하고 자꾸 먹게 시키거든요. 무의식적으로.